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다방이고요. 저는 웹소설 작가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웹소설 작가들이 어떻게 소재를 찾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강의 들어가 볼게요. 일단 소재를 찾는 방법 오늘 3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그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소재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전형적인 플롯을 찾는 편이에요. 작법적인 말로 클리셰라고 말을 하죠. 클리셰는 보통 동화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동화 같은 경우 이렇게 예시가 3가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플롯은 진짜 많이 현대로맨스에서 많이 쓰는 플롯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 플롯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플롯은 라푼젤입니다. 라푼젤 같은 경우는 성 안에 갇혀있는 라푼젤이 왕자를 만나서 성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플롯도 아주 재밌는 플롯이에요. 순수하고 순진한 여주가 멋진 남주를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다는 그런 플롯인데요. 이런 플롯도 웹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플롯이기 때문에요. 이런 라푼젤 플롯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녀와 야수입니다. 미녀와 야수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동화인데요. 미녀가 야수를 만나서, 그런데 야수는 알고 보니까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왕자죠. 미녀의 어떤 정성과 지극정성과 노력으로 인해서 야수가 결국은 비밀을 풀고 왕자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미녀와 야수 플롯도 꽤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요것 말고도 동화에서 많은 플롯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설화 같은 데서 플롯을 찾아보셔도 재밌는 이야기 나올 수 있고요. 실제 있었던 사연을 듣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인 클리셰를 따라가는 이야기 한번 구성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공감대로 찾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현대로맨스에서는 두 남녀가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요. 사랑하게 되기까지의 개연성이 필요해요. 근데 개연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감대라는 방법이에요. 공감대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느냐면요. 화얀연화를 예를 들어볼게요. 양조위의 아내와 장만옥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서로 바람을 피우고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배우자의 상대가 서로의 배우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 공감대를 통해서 어느새 사랑을 느끼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대로 공감대를 저격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파이브 피트라는 영화인데요.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두 남녀예요. 제가 알기로는 면역성이 떨어져 있는 질환인데 이 질환 때문에 두 사람은 5피트 이상의 사람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허라는 영화인데요.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요거는 AI와 사랑을 나누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AI라는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이 남자의 모든 정보들이 인공지능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것들, 취향, 취미, 그 다음에 좋아하는 영화, 색깔, 음식 모든 것들이 AI가 알고 있거든요. 이 AI는 남자한테 전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남자는 결국 이 AI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공감대로 소재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데 어떤 공감대를 이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거기서 개연성을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반공감대로 찾는 건데요. 두 남녀가 너무너무 다른 케이스예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혐관이라고 하죠. 혐관 관계였다가 나중에 사랑이 된다. 여기서 개연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예요. 여기서 조제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 마비인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남자 주인공은
이제 대학생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치게 됐어요. 근데 서로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조제는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보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평범한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전혀 공감대가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반공감대를 형성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딜레마가 일어나고 반공감대 때문에 겪게 되는 위기나 고통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딜레마나 위기를 만들기 쉽다. 결국은 두 사람이 다름으로 인해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영화 역시 되게 유명한 영화죠. 노트북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도 마찬가지로 순수하고 착한 여주인공이 좀 거친 매력이 있는 남자 주인공을 만나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두 사람이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사랑을 이루게 된다라는 스토리예요. 웹소설에서 많이 차용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대만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 전교 1등인 여자 주인공과 전교 꼴찌인 남자 주인공이 서로 우연한 계기로 소통을 하게 돼요. 선생님이 네가 공부를 좀 가르쳐줘라 라는 그런 이제 지시를 내리시거든요. 그 소통 과정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반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미를 줄 수도 있고 점점점 다르지만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우지만 나중에는 점점 좋아지게 되는 그런 이제 로맨스 서사를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서사도 굉장히 재미있는 서사이기 때문에 현대로맨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소재를 찾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는 판타지적 요소에서 소재를 찾는 방법이에요.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이야기, 현실에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런 비이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개연성이라고 무마를 시키면서 이 판타지적 요소에 기대어 두 사람의 사랑을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보실 영화의 예시는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 기억을 잃는 영화예요. 근데 기억을 잃는다는 게 기억을 지우는 거거든요. 연애했던 시절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려요. 사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찌됐든 이 영화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고 또다시 시작되고 또다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시로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남주와 여주의 시간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남주는 늙은 노인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래서 점점 어린아이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케이트 블란쳇의 여자 주인공은 우리랑 똑같이 어린아이에서 시작돼서 이제 점점 늙어가고요. 두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상황에 둘이 이제 사랑이 발생을 하고 이 판타지적 난관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랑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시간여행자의 아내라는 영화인데요. 남자 주인공이 시간여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여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갑자기 다른 시간대로 타임 슬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둘이 사랑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서도 남자가 자꾸만 타임슬립을 하게 되죠. 이제 두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게 되고 어떤 위기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웹소설로 얘기하시자면 현대 로맨스 판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를 찾는 방법 4가지를 살펴봤고요. 첫 번째는 동화에 있는 클리셰를 통해서 찾는 방법, 두 번째는 공감대를 통해서 두 사람의 개연성을 찾는 방법, 세 번째는 반공감대를 이용해서 두 사람의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네 번째는 판타지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좀 더 위기감이 있고 비극이 찾아오게끔 만들어내는 방법, 이렇게 4가지를 오늘 보셨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